총선 앞두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상당한 내홍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탄핵 카드로 이재명 대표를 방탄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저렇게 처리를 하고 또 한 장관과 연일 설전을 벌이며 반격에 나선 듯 보이지만 사실은 민주당 내부는 시간이 갈수록 언제 쪼개질지 모르는 갈등이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지금 더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여당에서 시작된 이른바 험지 출마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험지 출마해야 된다, 당대표 다른 데 가야 된다. 이러니까 아니 김기현 대표 다른 데 가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셔야죠. 이러면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비명계 의원 몇 마디 하다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래요. 어제도 또 한 중진 의원이 이 문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부터 좀 험지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야 다선 의원들을 설득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네.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사당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아울러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친명 인사들 조정식 사무총장, 안민석 5선 의원, 그다음에 우원식 4선 의원 이런 분들이 먼저 정성호 의원, 친명 의원들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하듯이 신윤계원도 결단하라고 요구하듯이 결단을 하는 것이 그 바른 방향이겠죠. 자, 이름 나와요. 이제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 이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현우 의원뿐만 아니라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콕 겨냥을 했어요. 예, 지금 계속 강성 발언을 김두관 의원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 김두관 의원이 지도부부터 험지 출마를 각오해야 된다. 장수가 앞장을 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친명이 안방을 차지하고 비명이 험지로 출마하는 이런 구도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압박도 내놨습니다. 또 이 김두관 의원 발언에 앞서서 인미의 경북도당 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북 출마를 직접 권유를 했다고 해요. 이 경북 험지 출마 권유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다른 의원들한테 직접 건의를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대표가 이제 고향이 경북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주변 인사들로부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반발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권도 갖고 있고 인재 영입권도 갖고 있고 인재 발탁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보통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오는 게 인재 영입위가 하는 역할인데 이번에 이름을 인재위원회로 바꾸고 외부 신진 인사를 발굴하는 것보다 내부 인사에서 좀 더 유력한 분들을 차출하겠다 이런 의지까지도 이제 목표다라고 하면서 밝히게 되면서 사실상 사당화 논란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재를 원래는 인재 영입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총선 요때쯤 되면 나와요. 인재 영입은 바깥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고 발탁은 안에 사람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안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입할 때는 이 사람이 친명인지 비명인지 몰라요. 본인이 친명이라 해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발탁은요. 이미 당내에 있어요. 이분이 친명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문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총선 국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열차게 대여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총선 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심판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 다 그대로 두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대표가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을 끌어야 의석수가 극대화된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논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을 상당히 잘 활용했어요. 바로 국회의원 나가서 되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만의 사법 리스크, 그걸 당에 온통 부담을 주면서까지 1년 반 동안 전국을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당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주인공이 김두관 의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차기 대선 후보 그 과정을 놓고 이제 견제 조금씩 들어간다. 이재명 대표도 개딸들한테만 기대서 정치하고 계속 그렇게 있기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저는 거기까지 봤습니다. 짧게요. 근데 뭐 제가 뭐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당 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동에 출마를 했다. 안동에 묶이게 돼요.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논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요, 총선은 지역구 구민들 253개 지역구의 주민들이 당대표 보고 뽑지 않습니다. 후보를 보고 뽑고 그래서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하는 거지 당대표의 역할. 우리가 당대표를 보고 총선 때 투표를 했던 거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지난 20대, 21대, 19대 이때 총선 때 양당의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생각나십니까? 그 논리는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재판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받아야 되는데 안동 내려가면 안동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언제 재판받고 언제 선거운동합니까? 이것도 좀 논리가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당에 부담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민폐인 것 같은데 본인 간판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는 본인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 그 이외엔 뭐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때 가가지고는 아마 총선 핑계 대가지고 재판 일정을 또 어그러뜨리지 않을까. 저는 법조인에서 그게 걱정입니다. 예,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니까 친명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 보고 지금 거의 뭐 저 험지 가서 저렇게 고생하라고 지금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험지 출마 요구는 당을 지금 험지로 몰고 가는 거다. 사실상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당을 험지로 몰고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자기가 또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선택해서 가서 주권자의 평가를 받는 거지. 너는 어디 나라가 어디 나가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저는 뭐 험지 출마하기보다도 당신 그만두든지 용퇴하든지 길을 열어두든지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정직한 말이지. 그냥 낯선 데 가서 죽어라.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본인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표현을 못했는데 낯선 데 가서 죽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정성호 의원 이름이 막 나와요. 이제는요. 지금부터는 내 이름 막 거론되면 잠시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하겠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뭐 험지 출마 얘기 나오고 뭐 삼선 의원 중진 어떻게 하셔라 용퇴 이런 얘기할 때 내 이름 나오면 해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사실 민주당에 계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당 이제 혁신 경쟁이 시작됐다. 개혁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 여당에서 먼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이제 개혁을 이제 국민들한테 내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최근에 저희 민주당이 너무 좀 고요잠잠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단식을 하시고 또 그동안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 이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어지시고 넓어지셨다 저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금 본인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본인께서 이제 저번에 하신 말씀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신 적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지게 되면은 본인 또 이제 설 당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올인하고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경북에 출마한다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어떤 모종의 결단을 내릴 타임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재명 험지 출마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게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를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게 과연 득일까? 실일까?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안동에 나온다. 그래서 안동에 저희가 이제 좋은 후보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 선거 과정 자체에서 화제는 많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낙선하면 우리 국회에서 뭐 불체포 특권 얘기 나올 리도 없고 재판도 빨리 진행되고 할 테니 국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편안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당대표까지 험지 출마 얘기 나오잖아요. 이러니 비명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비명계는 안 그래도 당내에서 이런저런 비판받고 있는데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는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탈당도 할 수 있다. 이런 카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도 할 수 있다. 탈당하겠다 아니에요. 탈당할 수 있어나 잘못하면은 자꾸나 이러면 나 당 나갈 수도 있어. 지금 이 카드까지 쓰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거든요. 당 조직 전체가 친명일색으로 일단 됐고요. 더민주혁신회의나 강선 당원들의 테러에 가까운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무당 유튜버들이 날뛰면서 친명 후보 누구? 반명 후보 누구? 친명 후보 찍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거. 조금이라도 대표에게 쓴소리하거나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그냥 너는 역적, 너는 수박. 그런 분위기가 지금 꽉 차 있는 거죠. 뭐 12월까지 안 되면 그때는 결단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민물고기인데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12월까지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조홍천 의원. 자기는 민물고기랍니다. 그러니까 정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쓴맛, 정치 뒤에 무슨 협잡 이런 거 잘 모르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담수에 민물에 소금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숨을 못 쉬겠다. 나 이런 정치법 잘 모르겠다. 아니 할 말을 하는 게 정치 아니냐. 근데 지금 당대표한테 이상한 얘기했다고 막 나를 이렇게까지 몬다. 나는 정치하는 거 이렇게까지 이분 말로는 추잡한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조홍천 의원 독특한 분이죠. 강골 검사 출신의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탄핵 정국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뭐 그 문건 사건 여기에 연루돼서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데 원래 성정상 민주당하고 맞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 정치 사정 때문에 거기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재선까지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민물고기, 담수, 이제 소금물 이런 얘기 하셨는데 민주당 상황이 과거보다 확실하게 아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의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계실 때의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맞느냐. 민주라는 글자를 계속 갖고 있는데 저는 당명 바꿀 정도로 당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지금 조홍천 의원만 저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 그래, 나 이준석 만났어. 얘기했어. 뭐 탈당하라고까지 내가 얘기했어. 나오라고 했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좀 결이 달라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허. 탈당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움직임은 분명히 가시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홍천 의원까지도 지금 원래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었는데 12월 말까지 고려해보겠다 이런 공식적인 발언을 한 걸 보면 이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이나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의 개혁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이상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당 움직임을 내고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 이른바 보수에서 촉발된 제3세력 신당과도 약간 결부할 수 있다, 결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반면 지금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발 신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만드는. 예, 그 이른바 이제 범야권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정체성은 유지해 가겠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 탈당을 하겠다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좀 갈래가 엇갈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소수 조국 전 수석도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추미애 송영길 전 대표 역시도 신당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의 연대는 또 어떤 식으로 벌어질까 이 부분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수 소장님, 이게 탈당을 하기 전에 나 당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때와 정작 탈당을 한 다음은 달라요. 본인의 위상이 정말 차가운 그렇죠. 바람에 나가면 어떤지 뭐 많은 분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 탈당이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이렇게 꺼내 드는 이유, 이 부분을 진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당을 개혁해달라는 그런 뭐 호소나 외침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저분들이 지금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고 우리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나가면 이제 바람 몰아치는 광야에 홀자 서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민주당 지지도가 지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보다는 본인들도 지금 이 당을 어떻게든지 개혁을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지금 민주당이 비명을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친명을 대거 등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나 윤핵관들이 그대로 득세하고 그대로 공천되고 하면은 선거에서 질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당에서도 비명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친명만 이렇게 일색으로 국민들 앞에 내놓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나 배려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도 쉽사리 탈당을 해서 신당으로 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조홍천 의원, 뭐 이상민 의원 지었고 지금 다른 분들 친명으로 알려진 분 가서 거기 뭐 선거운동하고 지금 선거운동은 아니에요. 사전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 만나고 명함 돌리고 있어요. 이원우 의원 마찬가지고요. 윤영찬 의원 지었고 마찬가지예요. 이미 친명계인 분들이 나 여기 출마할 건데 이러면서 사람들 만나고 있어요. 근데 탈당 땡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계가 가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방적인 어드벤치를 주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하면 문제지만 뭐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는 것 그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경선은 어쩔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도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지역 출마하면 다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근데 이렇게 의원들이 힘들어하고 나 당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강성 지지층, 개딸들 때문인 측면이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인데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머리에 수박 씌우고.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찾았다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일부러 숨었네. 불이 켜져 있구만. 있어 아니. 문 좀 열어주세요. 김정민 나와라 오빠. 1,000원짜리 당원을 훔치는 김정민. 자 우리 1,000원짜리 당원들 왔습니다. 김정민은 민주당에서 꺼져라. 김정민은 민주당에서 탈당하라. 자, 저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올린 사진 보시죠. 저게 지금 이재명 대표 SNS에 올린 사진이에요, 최지연 기자? 예,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오후 8시 반쯤에 올렸는데요. 그 개딸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저렇게 수박 풍선을 들고 윤석열 퇴진 외치면서 비명계 의원 지역구 앞에 가서 저렇게 수박 풍선을 터뜨리고 이런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마디 하셨네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밑에 또 그런 행동을 담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강성 지지층 일부의 모습을 저렇게 사진으로 같이 공개를 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낸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예, 사실상 이제 간접적으로 자제해달라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발언들만 했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직접적인 자제를 촉구하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너무 침묵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거 즐기는 거 아니에요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사진 딱 올리면서 이게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여태까지 비판 저걸로 진짜 살짝 피해가려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이 벌어졌을 때는 뭐 징계를 항상 매번 했어야죠. 그래야지 의원들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장을 깔아주지를 못할 망정 지금 오히려 부추겼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저 게시글 하나 가지고 저게 사라질 리도 없거든요. 물리적 테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했던 거는 옛날에 모택동과 홍위병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 했지만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홍위병에 대해서 저런 뜨뜻미지근한 관계로 끌고 왔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뭐 서북청년단이 그랬고 홍위병이 그랬어요. 그렇죠. 역사에서 배우는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징계 한 번은 했어요. 이러다가 한참 또 지나가다가 또 SNS에 톡 올려가지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아니 피해자가 가가지고 경찰한테 제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요? 저도 피해 당한 적 있는데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서 수사를 진행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절차가 그냥 다 무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는데 저런 식으로 나쁜 것들이 설치게 하면 좋은 것들이 다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의도하는 것 같은데 이 공천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그래요. 스탈린이 항상 투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를 계산하는 사람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개딸들이 저렇게 득세하면 당원 투표도 그렇고 ARS 투표도 그렇고 저런 분들이 원하는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민 의원이 공천 장난질이 심히 우려되고 그 공천 장난질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거에 대해 딴 얘기하고 시스템 공천인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20년 국회의원 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모르실까요? 자꾸 딴 얘기해가지고 피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